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녹화하는 용정호투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한 일주일 동안 뭐 국제행제상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대만 방문 때문에 난리도 많이 보니까 지금 오늘 한번 회의를 차잉원 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차잉원 총통하고 오늘 회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에 7월 28일 미국 바이든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좀 언짢은 게 바이든이 통화를 원했다고 그러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답답한 톡이 전화하잖아요. 그죠?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없는 거로 그렇게는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그 전화 통화의 골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막 협박을 했죠. 바이든한테. 자, 불장난 하지 마라. 대만 우리 땅이다. 그랬더니 바이든 한 이야기는 뭐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너가 무력으로 대만에 대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건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블링컨도 그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펠로시가 가는데 대만에 가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력 행사를 하겠다든가 해서 벌어지는 사태의 결과는 전부 중국의 책임이다. 뭐 이런 말 좀 옥신각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도 참 웃기는 게 바이든 보면 이제 미국 대통령이면 전화를 하든 어느 국가를 방문하든 뭐 결과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결과가 없어요. 이 친구 하는 거 보면 요새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얼마 전에 사우디 중동 가가지고도 뭐 얻은 게 없잖아요. 석유 증산해라. 한데 그 계속 사우디가 좀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럼 뭐 나무라든지 비판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서 현상을 돌려놔야 되는데 뭐 그것도 없고 그냥 가서 뭘 했는지. 그래서 이 바이든이 참 좀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보좌관들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하는 행각을 보면은. 그래서 그 만약에 거기서 뭐 불장난 이런 표현을 이제 아주 심한 외교적으로는 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근데 전화 통화를 거의 뭐 2시간가량 했다는데 통역을 했으니까 전화 통화를 2시간 했는 데에 비하면 별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옥신각신 아무 합의점이 없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바이든은 시진핑이 절에 나올 줄 몰랐을까요?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전화하면 안 되죠. 답답한 주기 전화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전화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굳이 좋게 봐주자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중국과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그런 이제 몇 개의 전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를 취한 거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독자들은 언론 그렇게 안 보죠.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 때문에 전화를 했고 전화를 통화를 해서 뭘 얻었느냐는 그런 걸 아주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그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자, 그런데 이 낸시 펠로시 이거 대단한 할매입니다. 지금 82살인데 바이든보다 2살이 많죠. 근데 처음에 뭐 대만을 가냐 안 가냐 옥신각신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4월 달에 가려 하다가 본인이 뭐 코로나 걸려서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굉장히 긴장이 촉발됐었고 사실은 이제 B-52 전략 폭기까지 세대가 이 근방에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이게 항모전단 그다음에 그 레오닝하고 산동 그 항모도 출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호가 미 항공모함이 이제 저 중동 쪽으로 가려 하다가 다시 지금 필리핀으로 꺾어가지고 지금 대만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세보에 있는 일본 사세보 기지에 있는 이제 아마 강습 상륙함 이것도 아마 2척이 아마 레이건 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또 달아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양쪽의 전략 자산이 이제 그 좁은 수역에 한참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가 고조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낸시 펠로시가 대만 가기 전에 정말 갈까? 낸시 펠로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중국에 반발하지 않냐라서 제 의견을 묻길래 제가 이 여자 분명히 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간다고 소문이 났는데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협박에 의해서 못 가겠다라는 대창피를 당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낸시 펠로시라는 여자의 정치적 생명으로서는 이걸로 끝납니다. 물론 82살까지 하고 미 하원 의장까지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역사상 미국 하원 의장을 한 여자는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직에 있고요. 그 전에 아마 여자가 하원 의장 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일 달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선거도 대패하겠죠. 근데 이 중간선거는 결코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쭉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간선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2년 정도가 중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적이 미국 역사상 아마 4번인가 그럴 겁니다. 못 이긴다는 거죠. 어차피 집니다, 그거는. 근데 좋게 말하면 그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미국 유권자들의 집단 지성이 작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어떤 정권이든 집권하게 되면 오만하게 마련이죠. 그다음 마음대로 이제 정권을 휘두릅니다. 그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체킹의 밸런스 차원에서 야당을 지지한다는 그런 이제 뜻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대패하느냐 아니면 그 패배하는 간격을 최대한 줄일 거냐 하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낸시 펠로시 만약에 중국의 협박에서 안 가게 된다면은 자, 그러면은 낸시 펠로시 정치적으로 생명 끝나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자존심 상한 작년에 이제 아프간 철군하면서 그때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낸시 펠로시까지 그래 되면 이게 민주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선거 폭망하는 건 뻔하죠. 민주당 지지율은 점점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자, 미국의 외교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이 협박이 서로 블라핑 하는데, 이 협박이 중국의 협박이 먹혔다라고 됩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세계 1위 자리 내놔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갑니다. 설사 중국이 협박하던 대로 미사일을 쏴서 낸시 펠로시가 타고 있던 항공기가 격추된 한이 있더라도 이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메일로 물어본 사람도 있고 전화를 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 낸시 펠로시 못 가는 거 아닌지 제가 간다고 분명히 하겠어요. 왜? 중국 애들 얼마나 말은 너지분하게 합니까? 말하자면 G2 국가로서 도저히 이제 말해서는 안 될 외교 이제 관료로서는 도저히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짓거리들을 했거든요. 무슨 격추시키 했다느니 그 다음 우리는 한다면 하는 민족이다. 하기는 뭐래 병신들. 결국 이대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무 이제 보복 조치도 하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대만 수역 그 중간 수역에서 뭐 대여섯 개 이제 다른 군사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군사 훈련 하면 뭐해? 그럼 무슨 사격을 하든지 공포 사격을 하든지 경고 사격을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거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너지분한 놈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싸우면은 말 많은 새끼 반드시 집니다. 정말 때리거나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여버리지. 내가 일을 어떻게 한다, 네가 이러면 내가 이래 하겠다. 그런 놈 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긴장이 고조된다 하더라도 확신했죠. 낸시 펠로시는 간다. 그 다음에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모를 거다. 근데 지금 웃기는 거는 아마 그 대북 공항에, 타이베이죠. 타이베이 대북 공항에 무슨 세 개의 이제 폭발물이 설치가 됐다. 협박 전화 왔는데 아직까지 뭐 폭발물이 발견된 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긴장이 이제 싹 가시지 않은 거는 낸시 펠로시는 여전히 이제 지금 이 시각 현재 대만에 있습니다만 중국의 이제 그 연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내륙에 있는 거, 그 모든 항공편이 아마 지금 취소됐습니다. 캔슬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무력 시위, 그 다음에 폭력 행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또 제2의 블라핑을 중국이 하는데 중국 이놈들도 유치한 게 뭐 우리는 하면 한다 야 이런 걸 갖다가 무슨 외교 대변인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무슨 격추시키겠다든지 정말 얘들을 격추시킬 수 있겠습니까? 못 시키죠. 대표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낸시 펠로시라는 게 이게 서열 3위입니다. 미국에. 그 대통령 부통령 다음 서열이죠. 얘 격추 못 시킵니다. 도저히 총 한 번 못 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낸시 펠로시 정말 대단한 이 할머니인데, 이게 지금 사진을 제가 몇 개 좀 뽑아서 쭉 봤습니다만은, 이게 뭐 이 양반이 아마 이탈리아계 같습니다. 이탈리아계인데, 순수한 앵글로색슨 아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미 하원 의장까지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막 이런 그 이목구비를 가진 여자를 가지고 미녀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뭐 힘듭니다만, 여하튼, 막 이목구비 어느 한쪽을 봐도 그걸 빠지지 않는, 아마 그런 상당한 이제 그 미모를 지금 할머니가 돼서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강성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봤던 건 이 정말 이 여자 대단하다. 남자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인데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파들이 있죠. 그게 약간 중도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강성 좌파입니다. 좌파인데 이걸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만의 민주당이 이걸 이제 좌파라고 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입장, 뭔가 여러 가지 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갈리죠. 자, 거기 150명인가 180명의 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거기 핵심 세력들이 친중 친북으로 나가겠다라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친중 친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친중 친북이 있냐 한다는 이겁니다. 근데 미국의 민주당 같은 건 보세요. 어떻게 이념적으로는 가장 좌파에 있는 사람이 가장 반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치 스펙트럼 내에서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게 한국에서는 저는 견지되고 있지 않은 거죠. 같은 정당이 있으면서도 주된 세력, 주변적인 세력과는 눈치를 보고 가는 게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낸시 펠로시가 지금 이런 아마 이번에 이런 히트 상품을 하나 냈기 때문에 아마 올해의 인물로 뽑히지는 않겠죠. 젤렌스키 때문에. 투표를 한다면 2위 정도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더니 그 정말 뭔가를 하나 보여줬다라는 그런 뜻에서는 아마 민주당이 좀 표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시기에 아마 뉴스가 떴는데 지난번에 그 알카에다 그 이제 뭐 두 번째 빈 라든이 죽고 난 다음에 알카에다를 이끈 수장 알자윌인가요? 알자와힐이 그 사람이 이제 드론 공격으로 또 미사일 공격으로 이제 죽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해야 지금 이제 거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되고 있는 찰나에 낸시 펠로시가 한 건 해냈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국, 뭐 일본 방문하고 그다음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마 미국에 돌아가면 대대적인 환영을 받겠죠. 일부 극히 소수는 너무 또 지나치게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킨 그 책임을 낸시 펠로시가 져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걸 만약에 추진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영향 이거는 낸시 펠로시가 회피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블링컨도 마찬가지고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가 가는 그 미 행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히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미국의 정치 서열 3위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정부 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정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대변하는 거는 바이든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정부 대표가 대만을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제법적으로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중국이 저렇게 난리치냐? 그건 이제 힘의 이제 차이죠. 옛날에 25년 전에 킹글리치라는 사람이 아마 거기에 대만을 처음으로 하원 의장으로서는 처음 방문했고 이번에 두 번째일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이니까 1997년이 되겠네요. 그때 킹글리치가 대만에 갔다 온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 너가 까불면은 그러니까 대만을 만약에 침공하거나 대만을 안보적으로 위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대만을 지지하겠다 적극적으로 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랬더니 장제민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블라핑이 먹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중국이 2008년 북경 올림픽을 한다는 걸 하나 이제 그 시점으로 본다면은 그 전에 힘을 모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미국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시진핑이는 지 나름대로 힘을 구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달라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이게 국제법적으로 그건 문제가 없다는 거.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항모들이 이제 양쪽에 이제 저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너무 가깝게 지금 대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우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라도 어느 쪽이 먼저 격발을 하게 되면은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 중국이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수로 뭐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사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이번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 이제 그 시진핑이가 황제로 등극하는 거 그 대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무모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긴장 고조시키고 기분 나쁘다는 뜻은 미국한테 전달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기껏해 지금 첫 반응이 무슨 뭐 배터리 회사, 중국의 뭐 세계 최고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회사, 미국에 설치하는 거, 공장 설치하는 거, 그거 뭐 취소하겠다, 뭐 이런 식인데, 뭐 원하든 봐줘. 어차피 지금 뭐 세계적 그 공급망에서 재편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회사들이 안 들어오겠다면은, 뭐 들어있는 것도 쫓아내고 싶은데, 잘 된 거죠. 그래서 기껏해야 중국이 저걸 갖다가 이제 보복행위라고 하는데, 뭐 후가가 두려울 거다라고 하는데, 두려우면 자기들이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이번 회전은 1대0 미국이 승리라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김정일이가 생발광을 했죠. 그거는 이제 그 내막이 정책 내막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소상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윤석열이가 지난번에 선제 공격한다는 이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뒤늦게 이제 난리를 피우는 거죠. 이걸 뭐 객기라고 해야 될지 허풍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뭐 허풍이라고 봅니다. 근데 뭔가 김정은 아픈 곳을 찔렀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선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화면에 하나 뜹니다만은 무슨 저를 뽑아주시면은 막 김정의 버리장물을 고치겠다. 뭐 그래서 우파들이 뭐 박수치고 뭐 저 아스팔트 보수들이 그에 대해서 무슨 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났는데 그럼 지금 뭐냐 이거죠. 저런 뭐 직함도 안 붙이고 저런 막말하는데 그럼 그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껏해 외교부가 무슨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북한이란 저런 존재가 만약에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저런 막말할 경우에는 똑같이 막말해야 됩니다. 왜? 저쪽에서 반칙을 하면 우리도 반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래야 됩니다. 저 김정의 개 같은 자식이 저런 말을 한다 이러면은 야, 짖지만 말고 한번 물어봐라. Don't bark, just try to bite.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말 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이 정부는.
이렇게 순하고 착하고 가지고는 북한 저렴짓다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 전에는 그렇게 뭐 난리를 치면서 말도 아닌 선제 공격 할 능력도 없고 할 가능성도 없는데 그런 말을 이제 뇌까리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뭐 그냥 뭐 외교적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다만 문재인 때는 그래도 소대가리니 뭐 특정 머저리니 했는데 그것보단 좀 낫네 그래도. 예. 근데 하여튼 이 우리나라에 보면 좌나우나 저런 모욕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당하면서도 입 쳐닫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좌나우나 우리나라에 배알이 있는 새끼들인지 참 한심한데 뭐 이런 대통령 뭐 일어나서는 또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 임기는 채울 때까지 봐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아주 큰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쯤에서 그럼 이제 중국과의 관계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저렇게 이제 사납게 좀 맞서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치포 동맹이라는 거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치포 동맹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8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반응이 좀 웃기게 나왔죠. 8월 말까지 답을 줘야 될 이유는 없다. 그 다음에 특정 국가를 갖다가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포럼,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도 포함시키고 네덜란드도 포함시키자. 이 거의가 정신 박야가 수준인 게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치포 동맹을 만들자고 나온 건데 중국을 넣자. 이게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 못한다면 이건 정말 특정 머저리고 이거는. 인지도가 지극히 낮은 상태고 만약에 이걸 알고도 이랬다면 아주 사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딴 식으로 나오면 미국이 가만 안 있겠죠. 자,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삼성이 메모리가 무슨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무슨 뭐 마켓시아가 60%가 넘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메모리든 비메모리는 한국 삼성 반도체가 만들어낸 100% 우리 기술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핵심 소재 부품은 여전히 미국하고 일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얘들이 삼성은 어차피 미국 같은 공개된 저런 개방된 나라 가지고 회계법 지켜가면서 통상 투자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중국하고 뇌물 미국 하면서 중국과의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볼 겁니다. 그게 자기 회사들의 이득이 된다고 볼 거예요. 지금 당장에서 공장을 빼기는 힘드니까.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시안에는 공장 없애라는 거거든요.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중국 기업에 전달해서는 안 되는 부품 기술을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지금 배포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삼성, 이제 중국의 시안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삼성 반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공장 빼라는 이야기, 철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갖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퍼뜨린다. 그럼 미국이 당장 아마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미 미국하고 일본은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반도체를 갖다 공동 개발하는 계획까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정말 미국이나 서방이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을 갖다가 적대시하면서 세계적인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 과정, 또는 그 룰 세팅 단계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될 겁니다. 그냥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우파 정권에 들었었다고 하면 한국은 우리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윤석열이는 외교부나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이제 안보 부처의 어떤 수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 대중관계, 대미관계 이쪽에 대해서는 아마 삼성의 리포트에 의존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포 동맹이 하나 이게 단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자 웃기는 거죠. 중국의 시장에 우리가 미국, 일본하고 기술 제휴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TSMC하고 경쟁하고 있고 네덜란드 기술도 우리가 다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중국 시장이 중요해서 미국이 주재하는 기술 동맹에 들어가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어정쩡한 거리를 유지하겠다고 할 경우에 그럼 미국이 이렇게 나오겠죠. 야 그러면은 네가 중국 시장에 그렇게 연연한다면은 이제 미국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겠다. 미국에 물건을 못 팔게 하겠다라고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이제 중대 결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 도망가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월 말까지 대답을 하라고 했으면 그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국제관리고 예의거든요. 그게 답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좀 더 시간을 달라든지 우리가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나중에 통보하겠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문서로 전달했다면 그건 반드시 문서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서로 답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이 지입을 했다면 이거는 외교부 관계자가 조언한 게 아닙니다. 삼성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한국의 외교정책까지도 지금 아우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국에 과연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자, 그러면 시장이란 거하고 그다음 기술이란 거 두 개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은 갖고 있는데 퍼펙트한 건 아니죠. 근데 중국 시장을 갖다가 잃지 않기 위해서 기술보다는 시장을 택한다고 할 경우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기술도 잃게 됩니다. 시장은 사라졌다가 나중에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시장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근데 기술은 한번 뺏기게 되면, 한번 추월당하게 되면은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보십시오. 예컨대 제2차 전지, 예컨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노벨상 수상자를 갖다가 만들어낼 정도로 아주 이렇게 첨단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2000년 초반에 한국은 2차 전지 시장에서 한국은 3%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마켓시어가 33%입니다. 중국이 무려 48%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사실 일본이 거의 제패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지금 일본이 마켓시어가 1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게 한 번 만약에 뒤처지게 된다든가, 그 다음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가지고 모멘텀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당장 경쟁 국가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70% 정도 중국의 반도체가 한국의 삼성을 따라왔는데, 지금에서 계속 기술 이전을 해주게 되고 기술을 중국이 빼먹게 된다면 분명히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와서는 삼성은 중국 때문에 시장과 기술 두 개를 다 모두 잃게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른다면 이거는 정말 특정 머저리고요. 지금 삶의 소대가리 이상이죠. 그게 한국 최고기업 삼성이라는데 아예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얼마나 멍청한 놈들인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제가 계속 이제 생존 가능할 수 있는 경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삼성이 의도하는 바가 어느 정도 먹힌다고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올해 2,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0%입니다. 제로.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이 정도 같으면 실상은 마이너스 3% 내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겠고요. 왜? 걔들 발표는 못 믿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중국 통계가 웃기냐면요. 중국에서 GDP 통계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GDP 통계라는 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 앞에 통계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약 한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수출입 관계라든가 투자 관계, 그 다음에 소비 관계, 일일이 그 지수들을 다 종합 편성해가지고 새로 자료들을 뽑아야 되는데, 중국은 희한한 게 그 세부 자료, 수출입이라든가 그 세부 자료보다는 GDP 전체 통계가 먼저 나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통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자, 우리 몇 프로다라고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숫자가 맞춰집니다. 웃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된 내용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이 계속해서 아마 세계 경제를 리드해 나가는 그런 구조 같으면, 거기에 이제 한국이 삼성 같은 게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을 갖다 온전시키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말이 먹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은 망조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경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제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 영향력도 사라졌고, 이제 안보나 경제 개념 자체는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GDP를 소비자들이 70%, 소비가 70%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부동산 30%입니다. 근데 그 30% 지금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부동산 경제가 망하면은, 일본 헝다 사태에서 보셨습니다만, 부동산이 망가지게 되면은 지금 중국 경제 전체 자체가 지금 이제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뉴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중국의 각지에 보면은 세우다가 만 아파트, 그게 분명히 분양권에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건물 자체의 그 내부 시설이 이제 그 내구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추지지 않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 산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아파트는 이렇게 짓고 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가구만 넣으면, 이불만 하고 가구만 넣으면 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제 변기라든가 모든 걸 자기 돈으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물론 그걸 완세트로 이제 퍼니처로 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아파트인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의 부유층에서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전부 일단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장비, 기자재 같은 걸 새로 구입해가지고 거기 사는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다 갖춰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자체가 지금 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지 않다는 건 이미 여러 현상들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경제는 다 망가지는데 중국 경제만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친중학자들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 나가지고 무슨 칭화대학 박사학위 받은 놈도 있고요. 근데 걔들 보면은, 자, 지금 앞으로의 사태, 앞으로 6개월 후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대공황이니 중국 경제가 망가지는 하는 건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또는 2년 반 전, 아니죠, 무려 3년 전에 이미 대전제로서 이걸 갖다가 먼저 설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누가 먼저 선수를 치는가 하는 거죠. 누가 먼저 예지를 가지고 미리 내다보냐 하는 거죠. 그에 비하면 지금 현재 종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메이저 언론에 나오고 있는 소위 말해서 경제 전문가들 하는 사람들은 이거 막 대표님과 보고 뺏겼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현재 경제 현상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3년 전하고 또는 2년 전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일관되게, 초질관되게 중국 경제는 망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사회학적으로 또는 사회 철학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이 한국의 외교정책 또는 안보정책까지 저렇게 치명적으로 오류를 저지르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데리고 간다고 할 때 분명히 아마 더 이상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한국 정부나 삼성이 어떤 식으로 로비를 하냐면은 중국 때문에 우리를 좀 봐달라고 미국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 핑계를 대고 우리를 예외적으로 다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너그 시장, 미국 시장에 대한 액세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특수 관계를 갖다가 좀 인정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이 69년 전에, 69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70년이 넘었네요. 그때 북한의 침략을 받은 그런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핑계대고 중국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가 말하는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없다. 왜? 우리는 너보다 미국에 더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적 콘텍스트를 봐라. 그러니까 중국 핑계를 미국에 댈 게 아니고 미국의 핑계를 중국에 대야 된다는 거죠. 예, 간단하게 지금 굉장히 유치한 설명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자, 우리는 세계를 리드하는 국제법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2년 오늘 8월 3일 이 시점에서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이다 하는 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중국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미친놈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중국이 우리 친구입니까? 미국이 우리 적입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발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발 후스 700 나의 소유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살아 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